안녕하세요. 예, 이경엽의 20캐치. 오늘은 이곳 태촌 천지남 오르는 길에 에바네젤이라는 돌탑이 새겨진 곳입니다. 이 공감이 주는 힘에 대해서 우리 제가 초빙한 교수님하고 또 우리 젊은 또 영건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또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쉽지만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로데오 지점장을 할 때 제 거래처 중에서 가장 최우수 거래처 고객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에 유학도 가시고 여의도에서 단독 비행기를 타시고 유학을 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부도 많이 이루신 분인데 항상 저한테 점심을 하러 오시면은 지점장 오늘 추어탕이나 하러 가자. 저는 굉장히 부자고 빌딩도 몇 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맛있는 거 좀 사주시겠다 싶은데 추어탕 한 그릇 먹으러 가자. 네, 좋습니다. 뭐 설렁탕 먹으러 가자. 네, 좋습니다. 한두 대 번 그러다가요 하루는 회장님은 지금까지 많이 이루시고 그러셨는데 왜 자꾸 저한테 추어탕만 사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근검전략해서 이렇게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대해서 내가 보여주려고 그래. 그것 뭐 충분히 주변 사람들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좀 사주십시오. 그래?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당신이 처음이야?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맛있는 걸 사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소개의 목적을 했는데 공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아라고 해줄 수가 있는 게 이제 공감인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진짜로 공감이 안 됐을 때 이거를 상대방의 의중을 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내 뜻대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오늘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 우선 간단하게 우리 옆에 계시는 박서진 교수님부터 해서 자기 소개 겸 공감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지 또 공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뭘 지향을 해서 어떤 삶의 자아실현을 이루어갈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서진 교수님 미인대에 나오신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도전을 제가 심사위원으로 나갔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어요. 나오실 때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참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서 공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동대학교 상업경영학과 교수 박서진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시니어 대회에 나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길래 저는 보시다시피 그런 조건에는 많이 좀 미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는 항상 뭐 꿈을 가져라, 도전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막상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그거를 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교수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다. 모든 게 갖춰져 있을 때는 도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도전을 한번 해보자 해서 큰 용기를 냈습니다. 예. 예. 자. 예. 그 도전이 지금 이렇게 말씀 쉽게 하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쉽지가 않은 그런 선택이었고 결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한 도전 정신으로 아마 우리 옆에 또 우리 이한류 작가님 또 따님도 계시는데 저 이한류 작가님도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도전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 추가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신혜 박사님은 교육공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신데 공학하면 엔지니어링하고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나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처음 있으면 끝이 있는 건데 지금 목표가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제가 인하대학교 우리 강의할 때도 특강 교수님으로 초빙해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하는데도 보면은 학생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 사실 학생들이 머리 허옇게 산신령 같은 저보다도 또 젊은 미인이 딱 들어오니까 또 남학생들 또 눈빛이 달라져요. 예. 그러면서도 ESG에 대해서도 또 요번에 또 책을 한 권 또 펴내시기도 하고 교수가 꿈인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후에 교수가 된 이후에
어떤 그 공감의 네. 그런 장을 펼쳐 가실 건지 네. 조금 소개시켜 주시죠.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제 최종 목표는요, 외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저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ESG에 대한 이 모든 걸 전파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사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그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가장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나의 어느 정도 학위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내 어느 정도 지식이라든지 그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부터는 영어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제 이 올해 이제 두바이로 이제 또 영어 아나운서로 또 통역을 하게 또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바이에서 세계 대회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또 좋은 기회로 또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제 목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교수로서 이제 나아가는 게 제 목표인데 이런 공감이라는 거는 저는 하나에서 일어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강의 그리고 영어 통역사, 아나운서, 기자일 여러 가지 다 아우러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아나운서 일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옆에 있는 MC분과 그리고 그 앉아있는 그 손님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게 또 이 공감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제가 이제 기자 일을 했을 때는 이제 국토부라든지 이런 기자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저는 많이 느꼈던 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캐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사를 써서 그걸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저도 하나의 공감과 전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노력하고 경험에 쌓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공감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혼이네요. 명언이네 진짜.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드릴 이나영 실장님은 병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공감에 대해서 글을 한번 받아봤는데 저는 마케팅 박사 아닙니까? 금융권의 마케팅 박사인데 제가 그 짧은 글을 읽는 순간 와 맥락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첫째 조직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병원에서 어떤 걸 원하느냐를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퍼스널 브랜드 파워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해야지.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내일같이 병원 일을 한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일같이 조직에 대해서 일을 하면은 그게 바로 자아실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어떤 그 단어 중에서 문제해결이라는 단어가 딱 와 닿았습니다. 지금 AI 시대에는요 업무 역량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제가 그걸 느꼈고 그거를 갖다가 상식, 원칙, 시스템적으로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개의 병원을 맡아가지고 앞으로 종합적인 어떤 그 치과 병원에 대한 그 마케팅의 어떤 산실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위생사로 지금 10년 차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치과위생사라는 자체, 치위생과라는 거에 대해 되게 생소함이 많이 컸기는 했는데 차근차근 겪어보면서 되게 공감, 말 그대로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게 뭔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에 대한 뭔가를 더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에 제가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빠져들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알게 되고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경청이랑 아이 컨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라고는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을 한번 만남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주고 그냥 경청함에 있어서 한번 눈 맞춰주고 이해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적응이 되면서 오히려 이 공감이라는 게 마케팅 아닌 마케팅이 된다 그럴까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저가 시대가 많잖아요. 제가 치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렴한 임플란트, 20만 원 임플란트, 30만 원 임플란트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심을 전해서 좋은 것들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의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도 이제 예. 같이 공감을 해주시며 그렇죠. 저와 함께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정성이라는 네, 개념으로 그렇죠. 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선택을 제가 이제 그 글을 보면 느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옛날에 경영학 그게 전혀 없었어요. 옛날에 경영학은 뭐 사티피라든가 뭐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STP라든가 얘기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무시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걸 전혀 언급 안 하고 지금 새로운 사람, 가치, 브랜드, 비즈니스 모델 네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데 아 이거 새로운 경영 지금 60년 전에 경영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배웠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감 증명성으로 다 풀어나갔는데 조금 이따 또 저 자세가 또 물어보도록 하고 우리 저 무시무시한 사람 제가 소개시켜 이 도전하면 저는 어머님만 도전을 하신 줄 알았는데 저 따님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무궁무진한 도전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하율 작가님 네. 자기 소개 얘기하면서 도전사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공감했던 거.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께서 거창하게 막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용기도 부족하고 자존감도 낮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도 몰랐던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그런 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10년 후에 이렇게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7가지의 도전을 제가 어느덧 했더라고요. 뭐 혼자 세계 배낭여행하기, 뭐 철인선종 경기 도전하기, 풀코스 마라톤 도전, 뭐 맨몸 마라톤으로도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미인대회도 8번씩이나 나가고 또 책 1000권 읽기. 사실 제가 막 책을 좋아해서 읽었다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 1000권 읽기라는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지금은 굉장한 책순이가 되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오늘 토픽이라는 공감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막 나는 대단해, 나는 도전을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제가 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은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처럼 좀 자존감이 낮고 뭔가 하고 싶은데 너무 용기가 안 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조금 더 경험을 일찍 해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적었고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2년간 책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집필한 이후에도 뭔가 강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마음속에 허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어떤 걸 전할 수 있을까? 나도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라고 마음에 허들이 있는 친구한테 살짝 건드려줄 수 있을까라고 공감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이제 강의가 이제 들어왔을 때 3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찌질하고 자신감도 없고 되게 막 살도 이만큼 쪄서 맨날 거울만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 너무 한심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하율이를 생각했고 그 친구들에게 그러면 이때 나는 이런 도전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졌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그 결핍이나 나를 스스로 예뻐해주지 못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요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공감, 눈높이에서 접근을 해보자 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 또한 저는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저 스스로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예쁘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한 가지를 통해서 저는 8번이나 미인대회에서 날 걷기는 그 속에서 도전을 하면서 나만의 장점을 찾고 그것을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도 질문을 한번 줘보자 해서 활동지를 만들어서 이만큼 분량에 또 그것도 나눠지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약 1시간이었지만 정말 임팩트 있게 이렇게 뭔가 제 열정을
또 이렇게 써드니까 친구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고 나에게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래도 용기를 내봐야겠다. 저 사람들 이렇게 해봤는데 나도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용기가 정말 많이 생겼다라고 그런 강의 평가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공감은 사실 어떠한 인간관계나 뭐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에서도 내가 취업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뽑아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점을 보고 뽑아줄 수 있을까? 그 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토픽이 굉장히 저한테도 제 삶이 대부분 공감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토픽에 있어서 이러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공감이라는 게 말을 이렇게 우리 저 박사님들이나 이렇게 교수님 쉽게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공감이라는 거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아마도 지금 이하유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거울 쳐다보면서 못생긴 아무리 봐도 못생긴 그 전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키운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거든요. 절대 공감은 힘이 없으면 공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남을 설득시키는 거고 또 내가 또 힘이 없으면 힘이 없다는 표현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설득하면은 내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거를 배우려고 하고 또 그게 아니면은 정중하게 이렇게 이런 생각이지만은 또 이런 면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나누고 배려하고 도전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미인대 나오십시오라고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네. 고민은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민하죠. 근데 실제로 그래 가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좀 뜨뜻한 교수가 되자. 말로만 하는 네, 교수가 네, 네.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네, 네. 그런 마음에서 용기를 내니까 그러니까요.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실행력.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저걸 통해서 실행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직접 보여준 거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아카데믹한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의 진솔한 어떤 그 계기를 던져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 교수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제가 봤을 때 벌써 몇 년 동안 같이 쭉 공부도 같이 하고 있지만은 항상 새로운 도전이야. 힘을 키워. 본인이 힘을 안 키우면은 내가 저분을 도와줄 생각도 없고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힘을 키우고 얼마 전에도 저 ESG는 내가 전문가인데 대한민국 10대 일간지 기호일보에 ESG에 대해서 고정 칼럼을 쓰는 사람인데 저 ESG에 대해서 책을 내는데요. 딱 보니까 이게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게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한테 공감을 한 겁니다. 나도 공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남한테 공감을 한다 하는 것도 결국은 내 힘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저거고, 우리 저 이나연 실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마케팅 전공한 사람이죠. 제가 왜 자꾸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새로운 경영 추세,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교수들이 했던 경영은 이렇고 마케팅이 이렇고 이렇게 했으면은 거의 저한테 관심 못 불러일으켰을 텐데 달라요. 생각,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분은 치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실장으로서 고객들을 어떻게 저는 이제 환자라고 안 하고 고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맥락을 딱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어떤 원칙, 상식, 시스템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그것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몇 장 안 된 사이에. 그래서 내가 치과 원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분한테 모든 치과 운영에 대한 경영 자체를 맡겨버릴 것 같아요. 왜? 지금 바뀐 게 사조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우선 그 임플란트 가격 그거보다도 일단 아이 컨택 해가지고 사람을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 보는 태도나 자세 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치, 거기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라든가, 브랜드는 치과는 그게 있으니까.
근데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해서 고객을 한 사람의 고객 다른 사람 고객 또 소개시켜주고 가니까 이런 분이 계셔 또 이것도 다른 고객 또 소개시키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책을 내서 좀 봐달라고 이렇게 이하리 작가님한테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걸 저보다 더 많이 깨알같이 다 읽고 또 어머니한테까지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그것도 사진 찍어서 또 저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나 또 그 얼마나 또 무한하고 내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좀 보여드리지 이러면서도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SNS에 계속 그런 표현이 올라와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선의의 남이 잘 되길 바라는 이런 진정성 이런 그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빈정상하게 만들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속성하고 그게 그러면 안 돼. 그건 공감이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 맞아 실상 그렇지 않더라도 예 제가 초등학교 어머니들 그 강의를 나가면은 그 소리 합니다.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우선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가 이야기할 때 그래 맞아 이거부터 가르쳐라. 예, 공감하는 능력부터 키워라. AI 시대에는요 반드시 AI 시대의 경쟁력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남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눈을 보면서 사람께서 그러니까 마케팅 is always business 늘 eye to eye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데서 오는 거지 기계가 뭐 해준다 데이터가 뭐 해준다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공감에 대한 주제가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큰 공감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 봤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돌아가면서 정말로 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내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감을 시키고 설득시켜서 나와 같이 뜻을 이루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해주시죠. 장발스님. 네,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사실 롤모델을 두고 사실 공감을 해왔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 생활 했을 때는 한참 힘들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국장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국장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 이런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는지 이걸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었고, 그리고 국방연구원으로도 일을 했을 때는 그 이제 중령님이나 대령님을 대할 때 그 밑에 연구원들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중령님을 대령님을 대하면서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생 살면서 참 롤모델을 삶아서 그분들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 가지 다 공통점이 있었던 게 공감이었거든요. 그 공감이라는 게 이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아까 얘기했던 진정스럽게 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딱 그 원하는 딱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내가 딱 그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롤모델은 이게 교수님 되시거든요. 저는 제 인생 살아오면서 사실 뭐 대학 교수님이든 뭐 여러 교수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두 분을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되게 알아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딱 집어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피드백도 주시고 저를 더 나아가게끔 되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다 공감을 해주면서 그 학생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두 교수님처럼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네. 와. 우리 이제 실장님도. 저는 그냥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랑 사람의 그냥 대화 간에 있어서 아니면은 뭐 만남에 있어서 그냥 가식 없이 편안하게 그냥 내 진솔한 모습을 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그냥 서로 편안한 그런 존재? 전 그냥 단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들어주고,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거짓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가족처럼 뭐 우리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그거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나영 이 실장님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세미나랑 이런 치과 의사 선생님을 다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치과의 블로그의 1, 2회를 다루고 있어요.
네, 마케팅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딱 공간에 맞는 딱 분이라 제가 이번에 내가 딱 모셔왔거든요. 느낌 왔다니까. 그거 보면. 감사합니다. 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케팅 상업성이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블로그를 쓸 때도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원장님의 우리 병원에 그냥 그대로를 그냥 진술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멋지다. 저희 이슈 캐치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이하율 작가님도.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저는 이하율 작가님한테 듣고 싶은 게 네. 이제 많은 걸 도전했잖아요. 네.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이걸 집중해서 이제 네. 혹시나 이하율 작가님이 가지고 계시는 집중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그게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대학원 가톨릭 대학교의 중독학과에 재학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중독학과에 들어간 이유가 사실 제가 정말 많은 도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 안에 이 결핍이 무언가를 계속 갈구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의존을 하거나 혹은 내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그래도 공허해요. 내면에 결핍이 있으면 내가 뭔가 성취해도 계속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하고 쉼표를 찍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심리학 책을 읽고 또 내 의식 성장을 위한 그런 의식학 공부라던가 뇌과학 분야의 저서들을 많이 읽으면서 현대 사회는 AI, 더군다나 AI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일자리도 많이 잃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정말 어려워할 것 같은 것은 바로 이 중독 문제, 그리고 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면의 그러한 만족감, 충만감, 스스로에 대한 그런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의미예요? 그쵸.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명확하게 내가 뭔가 결핍된 그냥 정말 허울뿐인 그런 타인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 그리고 나만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달리기 때문에 중독, 역타하는 요즘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뭐 스마트폰 중독이라던가 뭐 컴퓨터 중독, 술 중독, 약 중독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뿌리는 결국 내가 뭔가 충만하지 않은 감정, 그리고 내가 아직 충족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외부의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중독 문제가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중독에 한번 빠져들면 계속 끌려 들어가거든요. 저 또한 예전에 좀 다른 약 중독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나를 비판하는 것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왜 살까, 이러한 자책 중독도 역시나 이러한 뭔가 공허한 그런 마음의 기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중독학을 공부하면서 현재도 이제 뇌과학과 사회복지학 그리고 심리학을 두루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존감 문제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꿈을 찾고 나의 특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교과서를 만드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자존감이 사실 쉽게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고아원에 있던 친구들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할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정말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고아원에 봉사를 다니면서 선생님,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중학생 친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려면 내가 도전을 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나도 지금은 아직은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멋도 없는 사람이지만 진짜 도전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나아진다면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버킷리스트도 시작된 것이고요.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찾아야겠다라고 그런 뭔가 사명감으로 작은 소인이지만 사명감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감을 통해서 앞으로 AI 시대에는 정말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 데이터가 할 수 있는 일 말고 휴먼텍, 하이터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하는 거 뭐 저 해서 하는 것보다도 진짜 앞으로 필요한 거는 하이터치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또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런 식으로 정서적인 어떤 그런 기둥을 딱 세워두고 사람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딸을 키우신 우리 저 박수님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번 또. 글쎄요, 저는 딸이 옆에 있지만 기회를 많이 주려고 했었어요. 네. 기회를.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뭐 이렇게 공부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많이 나가서 봐라. 나가봐라. 세계를 한번 봐라.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봐라. 그리고 직접 부딪혀 봐라.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딸이니까 어떻게 혼자서 세계를 내보낼 수 있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또한 뭐 걱정은 되죠. 걱정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도전이나 어떤 용기를 기를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불안하지만 그래 가봐. 나가봐. 이렇게 뭐 한다 하면 어떨까요?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좋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긍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도전하게 되고 또 많이 씩씩해졌어요. 그죠? 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애들은 뭐 12번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물론 공부, 지식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뭐 점수 잘 받아오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지만 긴 시간들로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걸 느끼면서 애들한테 더 많은 걸 부여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저 또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많이 도전해라.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항상 긍정, 감사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한테 어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그 가슴 뿌듯하고 이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이구나. 그 마인드가 변하는 거, 그 지식계 쌓아가는 거는 요즘 AI가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게 마인드 변하고 감사하는 마음, 긍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인드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뿌듯하고 저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걸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 또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의 집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공감과 힐링의 그 집입니다. 친구들 와서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되는 사람들 와서 힘들 때마다 와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면서 그런 공감과 힐링의 장소인데, 공감을 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도 지금 프로를 시청하시는 젊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라는 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라는 것보다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남의 생각을, 교수님 말씀대로 남의 마인드를 이렇게 설득해서 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 주인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그 채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